여러분, 어젯밤 11시 화물연대하고요, 정부가 극적인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마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이 순차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합의 내용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적용 품목 확대도 논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파업을 해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도대체 정부가 얻은 거는 뭐죠? 안전운임제 이거 일몰제였잖아요. 2018년에 법으로 도입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연장한다는 거 이야기하면 뭐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네요. 게다가 민주노총이잖아요. 화물연대가. 민주노총에서는 적용 품목을 지금까지는 컨테이너나 시멘트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거 더 확대하자. 이렇게 계속 전면 확대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적용 품목 확대도 논의한다. 결국 이것도 얻어낸 게 없네요. 게다가 말입니다. 왜 국토부가 화물연대하고 이런 합의를 하죠? 이게 맞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민주노총은 지금 뭐 국가와 상대해서 계속 싸우는 거네요. 국가와 상대해서. 화물연대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기사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대자는요, 화주연합이 돼야 됩니다. 화주연합이.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실어 나르게 하는, 물건을 주는 화주연합이 돼야 돼요. 화주연합은 어디 갔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원칙을 바로 세운 건가요?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 어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뜸이 화물연대면 화주연합하고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가 했다는 사실,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솔직히 저는 조금 소름 끼칩니다. 원칙이 무너졌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불법 파업이잖아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고지식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지금 피해액만 하더라도 불법 파업에 대한 피해액 어마어마합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피해액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잠깐만요. 금액으로 빠져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석유화학 쪽에서만 피해액이 6,300억 원이에요. 시멘트는 912억 원이고요. 철강 쪽에서는 1조 1,500억 원입니다. 자동차는 2,722억 원입니다. 전체 합치면 지금 한 2조 가까이 되죠. 2조.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피해액은. 이게 합법파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당연히 이것은 뭐 이게 노조와 혹은 사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국은 노조와 사용자가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법 파업이 됐다고 쳐요. 불법 파업. 불법 파업이 됐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는. 저는 이 피해액에 대한 거, 불법 파업에 대한 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지금 발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순진하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이것을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3년 하면 2022년 12월에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지금 이들은요 안전운임제 연장하는 거 다 얻었고요. 적용품목 확대 논의하는 것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국회에서 이야기하자 했으니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든 품목 확대든 다 오케이 할 거예요. 게다가 뭐 거대 야당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지금까지 뭐 입법 폭주를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한두 번 했던 걸 그냥 여기서도 이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저는 기왕 어차피 이제 이렇게 났으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재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산업에 대한 피해도 크고 그에 따르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 하지만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또한 여러분 또한 말입니다. 이게 안전운임제를 주면서 말입니다. 이 고정비용 중에 보면 개인사업자가 내야 될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금융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협회비가 노조협회비겠죠. 통신비, 환경개선 부담금, 세무신고비, 세무신고비도 내야 돼. 4대 보험료, 차고지비, 주차료, 출퇴근비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게다가 변동비용은 연료비, 통행료, 차량 정비비, 차량 정비비도 있어요. 타이어비, 세차비 참 난리도 아니네요. 저는 이런 게 차제에 지금 뭐 어차피 협상이 됐고 원칙이 무너졌든 뭐하든 협상은 됐으니까 차제의 이 부분만은요 꼭 원칙을 지켜줬으면 해요. 개인사업자가 내야 될, 저도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세무신고비 내주나요? 저한테도 4대 보험료 내주나요? 저한테도 주차비, 통신비, 휴대폰비잖아요. 휴대폰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저한테도 차량 정비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이게 특정한 세력에게만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특정한 세력에게만. 이게 모두가 하나같이 돼야 되죠. 저는 국민이 아닙니까? 저도 자영업자예요. 저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정부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협상 자체를 화물연대하고 화주연합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거야 뭐 화주연합이 사용자잖아. 사용자 입장에서 난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들끼리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하든 말든 노조 협상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에서 결정이 됐다면 박수예요. 그런데 왜 국토부가 나서서 이렇게 협의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자체의 원칙마저도 무너진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벗어나지 않는 사회, 법치가 불법 파업을 했으면 그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해야죠. 법치가 나라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그게 대한 게 너무너무 좋고요. 누구는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불평등입니다.